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마 많은 분들이 한 번쯤 생각해 보셨을 주제를 다뤄볼까 합니다. 바로 70대 이후 아무리 부자라도 다 이렇게 됩니다.입니다. 먼저 한 분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국내 유명 재벌 그룹의 회장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평생 동안 엄청난 부를 쌓으셨습니다. 수조 원대의 자산을 가지고 계셨고 사람들은 그분을 부러워했습니다. 저 정도면 걱정 없이 살겠네. 돈이 저렇게 많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말년은 어땠을까요? 78세 병원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암이 온몸으로 퍼졌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최고의 의사들이 모였고 최신 장비와 치료법을 동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돈으로 생명을 연장할 수 없었습니다. 그분의 곁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슬픔보다는 다른 감정이 더 많았습니다. 유산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형제들과 어떻게 나눠야 하지? 회장님은 그 눈빛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측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평생 돈을 벌었는데 정작 행복했던 기억은 별로 없어. 젊었을 때 가족들과 여행 한 번 더 갈 걸 그랬어. 100억이 있어도 건강한 몸 하나만 못해. 지금 내 곁에 진심으로 나를 걱정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이 말을 남기시고 며칠 후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래도 돈이 있는 게 낫지 않나?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돈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훨씬 낫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게 아닙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70대가 넘어가면 누구나 겪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사실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부자든 가난하든 누구나 맞닥뜨리게 되는 70대 이후의 현실을 정직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변화를 만들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마이너스. 자,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70대 이후 아무리 부자라도 피할 수 없는 첫 번째 현실. 바로 건강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뭘까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가장 확실한 것은 바로 건강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병은 공평하게 찾아옵니다. 부자라고 해서 암에 안 걸리나요? 부자라고 해서 치매에 안 걸리나요? 부자라고 해서 심장병, 뇌졸중에 안 걸리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스트레스 많이 받고 과로하고 불규칙한 생활을 한 부자들이 더 빨리 아프기도 합니다. 물론 부자들은 좋은 병원에 갈 수 있습니다. 최고의 의사를 만날 수 있고 최신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일까요? 병이 이미 진행된 상태라면 최고의 의사도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말기 암 환자가 있습니다. 100억을 가진 부자와 1000만 원밖에 없는 서민. 둘 다 같은 말기 암입니다. 부자는 최고의 병원에서 최신 항암 치료를 받습니다. 서민은 동네 병원에서 기본적인 치료를 받습니다. 생존율의 차이가 있을까요?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기라면 그 차이는 몇 개월 정도입니다. 결국 둘 다 같은 길로 갑니다. 돈으로 생명을 살 수는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부자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75세의 정 회장님. 평생 동안 건설 회사를 경영하셨고 수백억 원의 재산을 모으셨습니다. 그런데 70세가 넘어가면서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셨습니다. 당뇨, 고혈압은 기본이고 무릎 관절도 안 좋고 심장도 약해지셨습니다. 병원을 다니며 치료를 받았지만 나이가 나이인지라 쉽게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었을 때 건강관리를 제대로 할 걸 그랬어. 돈 벌느라 밤새 일하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그때는 괜찮았는데 70 넘어가니까 다 나오더라고. 지금 100억 줘도 60대의 건강한 몸으로 못 돌아가. 이 말씀이 정말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돈으로 시간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젊었을 때 망가뜨린 몸은 나이 들어서 돈 아무리 많아도 회복하기 힘듭니다. 물론 부자들은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좋은 운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좋은 건강 보조제를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망가진 것을 되돌리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70대가 넘어가면 회복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일주일이면 나았던 감기가 70대엔 한 달도 걸립니다. 젊었을 때는 한 번 넘어져도 금방 일어났는데 70대엔 한 번 넘어지면 골절입니다. 그리고 그 골절이 회복되는 동안 누워 있으면 근육이 빠지고 더 약해집니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통증을 덜 느끼는 게 아닙니다. 암 환자의 고통, 관절염의 고통, 심장병의 고통. 이런 고통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오히려 더 예민한 부자들이 더 고통스러워하기도 합니다. 진통제를 쓸 수 있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그 고통은 본인이 감내해야 합니다. 돈으로 대신 아파줄 사람을 고용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치매입니다. 치매는 부자에게도 평등하게 찾아옵니다. 아니, 오히려 스트레스 많이 받고 뇌를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해서 쓴 부자들이 치매에 더 취약하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치매에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수백억이 있어도 자식이 누군지 모릅니다. 자신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평생 일궈놓은 회사가 뭔지도 모릅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의미 없이 보냅니다.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 밥을 먹고 화장실을 가고 잠을 잡니다. 존엄은 어디 갔을까요? 돈이 그 존엄을 지켜줄까요? 아닙니다. 치매 걸린 부자나 치매 걸린 서민이나 거기서 거기입니다. 제가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유명 기업의 창업주 할아버지. 이분은 말년에 파킨슨병에 걸리셨습니다. 손이 떨리고 걷기가 힘들고 말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셨습니다. 최고의 의료진이 모였지만 파킨슨병은 완치가 불가능한 병입니다. 그저 진행 속도를 늦출 뿐입니다. 그분은 휠체어에 앉아서 하루하루를 보내셨습니다. 수천억 원의 재산이 있었지만 그 돈으로 건강한 몸을 살 수 없었습니다. 결국 80세에 돌아가셨는데 마지막 10년은 고통의 연속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들이 무섭게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70대가 넘어가면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모두 건강 문제와 싸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지금부터 건강 관리를 해야 합니다. 아직 젊으니까 괜찮아. 나중에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은 위험합니다. 건강은 저금통과 같습니다. 젊었을 때 얼마나 건강을 저축해 두느냐에 따라 나이 들어서 쓸 수 있는 건강이 결정됩니다. 젊었을 때 건강을 다 써버리면 나이 들어서 쓸 건강이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꾸준히 운동하세요. 일주일에 3번 30분씩만이라도 걸으세요. 담배는 끊으세요. 술은 줄이세요. 규칙적으로 식사하세요. 충분히 주무세요.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나이 들어서 여러분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둘째, 정기검진을 받으세요. 50대부터는 매년 종합건강검진을 받는 게 좋습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할 수 있는 병들이 많습니다. 암도 초기에 발견하면 완치율이 90%가 넘습니다. 하지만 말기에 발견하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습니다. 셋째, 예방이 최고의 치료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병에 걸리고 나서 치료하는 것보다 병에 안 걸리는 게 100배 낫습니다. 당뇨 예방, 고혈압 예방, 암 예방. 이런 것들은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가능합니다. 돈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저 꾸준한 노력이 필요할 뿐입니다. 여러분,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70대가 되어서 후회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그것이 미래의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70대 이후 아무리 부자라도 피할 수 없는 것, 바로 외로움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광경을 본 적 있으신가요? 엄청나게 큰 집, 수억, 수십억 하는 집, 넓은 거실, 고급 가구, 아름다운 정원. 하지만 그 집에 혼자 앉아 있는 노인 한 분. 텔레비전만 켜놓고 하루 종일 아무도 만나지 못하는 모습. 이것이 많은 부자 노인들의 현실입니다. 돈은 많지만 외롭습니다. 왜 그럴까요? 돈이 많으면 친구도 많고 사람들도 많이 찾아올 것 같은데 현실은 다릅니다. 첫째, 진짜 친구를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부자가 되면 주변에 사람이 많이 모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진짜 나를 좋아해서 온 걸까요? 아니면 내 돈을 보고 온 걸까요?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새로운 진짜 친구를 사귀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젊었을 때 함께 성장한 친구들은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고 남은 사람들 중에는 이해타산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 사람한테 잘 보이면 뭔가 얻을 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다가오는 사람들. 부자 노인들은 그런 눈빛을 다 압니다. 그래서 더 외롭습니다. 진심으로 대화를 나눌 사람이 없으니까요. 제가 아는 한 부자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남편이 남긴 재산으로 수백억 원을 가지고 계십니다. 큰 아파트에 혼자 사십니다. 자녀들은 다들 바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전화하면 다행이고 한 달에 한 번 얼굴 보면 감사한 상황입니다. 친구들은 어떨까요? 옛날 친구들은 대부분 돌아가셨거나 멀리 살거나 건강이 안 좋아서 만나기 힘듭니다. 새로 사귄 친구들은 대부분 경로당이나 문화센터에서 만난 사람들인데 이분들도 부담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이 할머니가 너무 부자라서 같이 밥을 먹어도 부담되고 선물을 받아도 부담되고 자꾸만 내가 이용당하는 건 아닐까 의심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는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혼자 아침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고 낮잠을 자고 저녁을 먹고 또 텔레비전을 보고 잠을 잡니다. 일주일이 그렇게 지나가고 한 달이 그렇게 지나갑니다. 돈은 많지만 쓸 일이 별로 없습니다. 여행을 가고 싶어도 같이 갈 사람이 없습니다. 좋은 식당에 가고 싶어도 혼자 가기는 쓸쓸합니다. 뭔가 사고 싶어도 이미 다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무료하게 지나갑니다. 이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이 이렇게 많은데 왜 이렇게 외로울까요? 젊었을 때 친구들을 더 많이 만들고 관계를 더 잘 챙길 걸 그랬어요. 남편이 돈 버느라 바쁠 때 저도 사람들과 더 어울릴 걸 그랬어요. 지금 와서 후회해도 늦었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외로움은 돈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돈이 많으면 더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심으로 다가오는 사람을 믿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둘째, 자녀들도 바쁩니다. 많은 부자 부모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자식들한테 돈 많이 줬으니까 효도는 받겠지.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자녀들도 각자의 바쁜 삶이 있습니다. 직장, 일, 육아, 본인들의 건강 문제.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고 싶어도 시간이 없습니다. 특히 부잣집 자녀들은 더 바쁜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의 기대를 따라가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성공하려고 애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부잣집 부모님들이 자녀를 더 못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 부잣집 부모님과 자녀 간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있습니다. 유산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형제들과 어떻게 나눠야 하나? 부모님을 더 잘 모셔야 유산을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순수한 사랑을 가로막습니다. 부모님도 그걸 느낍니다. 저 애가 나를 사랑해서 오는 걸까? 아니면 유산 때문에 오는 걸까? 이런 의심이 들면 만남 자체가 즐겁지 않습니다. 셋째, 사람의 온기를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간병인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가사 도우미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운전기사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직업으로 하는 겁니다. 진심으로 나를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일이 끝나면 집에 갑니다. 월급을 안 주면 떠납니다. 진짜 힘들 때 진심으로 위로해 주는 사람은 돈으로 고용할 수 없습니다. 한밤중에 외로울 때 같이 이야기 나눠줄 사람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어떤 부자 할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집에 사람은 많아. 간병인, 가사 도우미, 운전기사. 다들 친절해. 하지만 나는 외로워. 왜냐하면 그들은 내가 아프다고 해도 진심으로 걱정하지 않거든. 그저 일이니까 하는 거야. 퇴근 시간 되면 빨리 가고 싶어 하는 눈빛이 보여. 가슴 아픈 말입니다. 넷째, 외로움이 가져오는 질병들. 외로움은 단순히 마음만 아픈 게 아닙니다. 몸도 아프게 만듭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만성적인 외로움은 우울증, 불안증, 치매, 심장병, 고혈압 등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외로움이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해롭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외로움으로 인한 질병에서 자유로울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더 취약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있는 시간이 더 많으니까요. 또한 부자들은 자존심이 강해서 내가 외롭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주변에서도 돈이 저렇게 많은데 뭐가 외로워? 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외로움을 혼자 삭히다가 우울증이 깊어지고 결국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외로움을 예방하려면 첫째, 지금부터 관계에 투자하세요.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 관계도 중요합니다. 친구들과 자주 만나세요. 밥 한 끼, 차 한 잔 같이 하세요. 생일도 챙겨주고 안부도 물어보세요. 바빠서 못 만나 하다가 나이 들어서 만나려고 하면 이미 늦습니다. 친구들도 다들 각자의 삶이 있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기도 어렵습니다. 지금부터 꾸준히 관계를 유지하세요. 둘째, 자녀들과의 관계를 돈이 아닌 사랑으로 쌓으세요. 돈을 많이 주는 것보다 시간을 많이 주는 게 낫습니다. 같이 밥 먹고,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웃으세요. 자녀들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세요. 그렇게 쌓인 추억과 사랑이 나이 들어서 여러분을 외롭지 않게 해줍니다. 셋째, 취미를 가지세요.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취미가 있으면 외로움이 덜합니다. 책 읽기,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글쓰기, 정원 가꾸기. 이런 취미들은 나이 들어서도 계속할 수 있고 삶에 의미를 줍니다. 또한 취미를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동호회에 가입하거나 강좌를 듣거나 하면서 자연스럽게 관계가 형성됩니다. 넷째, 봉사활동을 하세요. 나이가 들어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면 존재의 의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봉사하거나 재능 기부를 하거나 후원을 하거나 이런 활동들이 외로움을 줄여주고 삶의 보람을 느끼게 해줍니다. 여러분, 외로움은 정말 무섭습니다. 건강보다 더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로움은 살아있는데도 죽은 것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외로움은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지금부터 관계에 투자하세요. 그것이 나이 들어서 여러분을 지켜줄 진짜 자산입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이너스. 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70대 이후 아무리 부자라도 살 수 없는 것, 바로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공평한 게 뭘까요? 바로 시간입니다. 부자에게도 하루는 24시간이고 가난한 사람에게도 하루는 24시간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시간을 더 살 수는 없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 사실을 잘 모릅니다. 나중에 하면 되지. 시간은 많아. 지금은 돈을 벌어야 해. 나중에 여유 있을 때 놀면 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70대가 되면 깨닫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지나간 시간은 절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특히 부자들이 더 많이 후회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버느라 너무 많은 것을 희생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들을 후회할까요?
첫째, 가족과 함께한 시간이 너무 적었다는 후회. 사업가들, 직장인들,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일에 미쳐 살았습니다. 주말에도 일하고 휴가 때도 일하고 명절에도 일했습니다. 가족들은 뒷전이었습니다.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좋은 거 많이 해줄게. 조금만 참아. 이 프로젝트만 끝나면 시간 낼게. 하지만 그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한 프로젝트가 끝나면 또 다른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그렇게 10년, 20년,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70대가 되어서 돌아보니 자녀들은 다 자랐고 각자의 삶을 살고 있고 배우자와는 대화할 게 없고 손주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를 잘 모릅니다. 왜 그때 좀 더 시간을 냈을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가족 여행을 갈 걸? 자녀들 학교 행사에 한 번이라도 더 갈 걸? 후회해도 이미 늦었습니다. 시간은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제가 아는 한 기업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평생 회사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주말도 없었고 명절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30년을 일해서 큰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65세에 은퇴하고 이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가족들은 멀어져 있었습니다. 자녀들은 아버지는 우리에게 관심 없었잖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당신과 대화할 게 없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손주들은 할아버지를 낯설어 했습니다. 이분은 뒤늦게 가족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비싼 호텔을 예약하고 좋은 레스토랑을 예약하고 하지만 자녀들은 바빠서 못 간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이제 와서 뭐하러 가냐고 했습니다. 결국 혼자서 여행을 갔습니다. 호화로운 호텔, 맛있는 음식. 하지만 전혀 즐겁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나눌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이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100억을 줘도 30대로 돌아가서 자식들 어렸을 때 같이 놀아주고 싶어. 회사 키우는 것보다 가족과의 추억을 만드는 게 더 중요했는데 그걸 70이 되어서야 깨닫다니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둘째, 건강할 때 하고 싶은 걸 하지 못한 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은퇴하면 전국을 여행하겠어. 은퇴하면 등산도 다니고 골프도 치고 은퇴하면 배우고 싶었던 악기도 배우고 하지만 막상 은퇴하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여행을 가고 싶어도 다리가 아파서 오래 걷지 못합니다. 등산을 하고 싶어도 무릎이 안 좋아서 산에 오르지 못합니다. 골프를 치고 싶어도 허리가 아파서 스윙을 할 수 없습니다. 악기를 배우고 싶어도 손가락이 굳어서 연주하기 어렵습니다. 그때 했어야 했는데 이런 후회만 남습니다. 특히 여행은 건강할 때 해야 합니다. 60대의 여행과 70대의 여행은 완전히 다릅니다. 60대에는 혼자서도 배낭여행을 갈 수 있지만 70대에는 패키지 여행도 힘듭니다. 60대에는 계단을 올라가서 사원도 구경할 수 있지만 70대에는 버스 타는 것도 힘듭니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지금 해야 합니다. 나중에는 몸이 안 따라줍니다. 셋째, 돈 버느라 놓친 작은 행복들. 70대가 되어서 돌아보면 진짜 행복했던 순간들은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가족과 함께한 소소한 저녁 식사, 친구들과 웃으며 나눈 이야기들, 주말에 공원을 산책하던 시간들, 자녀가 학교에서 받아온 상장을 보며 기뻐하던 순간, 이런 작은 순간들이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돈 버느라 그런 순간들을 다 놓쳤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도 회사에 있었고, 주말에도 일했고, 자녀의 학교 행사에도 못 갔고, 그리고 70대가 되어서야 깨닫습니다. 그 작은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돈으로 그 순간들을 다시 살 수는 없으니까요. 한 부자 할아버지가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70대에 100억과 30대에 1000만 원을 바꿀 수 있다면 바로 바꿀 거야. 왜냐하면 30대에는 시간이 있고 건강이 있고 가족이 있었으니까. 지금 100억이 있어도 그때처럼 자유롭게 뛰어다닐 수 없어. 돈으로 시간을 살 수는 없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
정말 뼈아픈 말입니다. 넷째, 꿈을 이루지 못한 후에 많은 사람들이 꿈을 미뤄둡니다. 나중에 시간 나면 소설을 써봐야지. 나중에 여유 있으면 그림을 배워야지. 은퇴하면 카페를 열어야지. 하지만 그 나중이 오면 이미 기력이 없습니다. 소설을 쓰고 싶어도 집중력이 떨어져서 한 페이지도 못 씁니다. 그림을 배우고 싶어도 눈이 침침해서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카페를 열고 싶어도 서서 일하는 게 힘들어서 포기합니다. 꿈은 젊었을 때 이뤄야 합니다. 나이 들어서는 꿈도 힘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첫째,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돈, 명예, 성공, 아니면 가족, 건강, 행복?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세요. 그리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 시간을 배분하세요. 만약 가족이 가장 중요하다면 일주일에 최소 한 번은 가족과 시간을 보내세요. 만약 건강이 중요하다면 매일 30분씩 운동하세요. 만약 꿈이 중요하다면 하루 1시간씩이라도 그 꿈을 위해 투자하세요. 나중에는 없습니다. 지금 하세요. 둘째, 작은 행복을 소중히 여기세요. 거창한 행복을 기다리지 마세요. 매일매일의 작은 행복에 감사하세요. 따뜻한 햇살, 맛있는 커피, 가족의 웃음소리. 이런 작은 것들이 진짜 행복입니다. 돈을 더 벌어서 나중에 행복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행복하세요. 셋째,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하세요.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이렇게 자문해 보세요. 70대가 되었을 때 이 선택을 후회하지 않을까? 만약 후회할 것 같다면 다시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는데 자녀의 졸업식과 겹쳤습니다. 어떤 선택을 할까요? 70대가 되었을 때 어떤 선택을 후회할까요? 프로젝트는 또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의 졸업식은 단 한 번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선택이 명확해집니다. 넷째, 버킷리스트를 만들고 하나씩 실천하세요.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들을 목록으로 만드세요. 그리고 미루지 말고 하나씩 실천하세요. 건강할 때, 시간이 있을 때 하세요. 나중에를 기다리다가 영원히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70대가 되어서 후회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정말 중요한 것에 시간을 쓰세요. 그것이 나이 들어서 후회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럼 이제 네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이너스. 자,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70대 이후 아무리 부자라도 피할 수 없는 것, 바로 존재감의 상실입니다. 이것은 많은 분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많은 노인들이 겪는 가장 힘든 문제 중 하나입니다. 특히 사회에서 성공했던 사람들, 부자들이 더 크게 느낍니다.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젊었을 때, 특히 일을 할 때는 존재감이 확실합니다. 회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하고 내 의견이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특히 사장이나 임원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회의 때 내가 말하면 모두가 경청하고 내 결정이 회사의 방향을 좌우하고 직원들이 나를 존경합니다. 그런데 은퇴하면 어떻게 될까요? 순식간에 모든 게 사라집니다. 더 이상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더 이상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더 이상 결정권이 없습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습니다. 이제 쉴 수 있겠구나. 드디어 자유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깨닫게 됩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구나. 전화도 오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하루에도 수십 통씩 오던 전화가 이제는 일주일에 한두 통입니다. 그것도 보험 세일즈나 전화 사기입니다. 사람들도 찾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점심 약속, 저녁 약속이 가득했는데 이제는 텅 비었습니다. 혹시 옛날 동료를 만나면 회사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 나는 회사 일을 모릅니다. 조직이 개편되었고 새로운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나는 하나도 모릅니다.
대화에 끼지 못합니다. 그저 듣기만 합니다. 그러다가 깨닫습니다. 아,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구나. 이것이 존재감의 상실입니다. 한 대기업 임원이셨던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30년 동안 회사에서 일하셨고 임원까지 올라가셨습니다. 60세에 명예퇴직을 하셨습니다. 퇴직금도 많이 받으시고 재산도 충분히 모으셨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은퇴 후 1년쯤 지났을 때 이분은 심한 우울증에 빠지셨습니다. 왜냐하면 정체성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30년 동안 회사 임원이라는 정체성으로 살았는데 이제 그게 없어졌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뭐 하는 사람인가? 나의 가치는 뭔가? 이런 질문에 답할 수 없었습니다. 명함도 없어졌습니다. 예전에는 명함을 주면 사람들이 오, 회사 임원이시네요? 라며 존경의 눈빛을 보냈는데 이제는 그냥 은퇴하신 분일 뿐입니다. 모임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뭐 하세요? 그냥 집에 있습니다. 취미라도 있으세요? 글쎄요. 특별히 없습니다. 대화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은 있는데 존재 이유가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어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정말 가슴 아픈 고백이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이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겪는 문제입니다. 특히 일에 모든 것을 바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이 더 크게 느낍니다. 왜냐하면 떨어지는 낙차가 크기 때문입니다. 높은 곳에 있다가 떨어지면 더 아프듯이 사회적 지위가 높았던 사람일수록 은퇴 후 상실감이 더 큽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회가 노인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우리 사회는 노인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꼰대라는 말로 치부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으로 여깁니다. 길을 가다가 젊은 사람과 부딪히면 노인이 사과해야 합니다. 대중교통에서 큰 소리로 말하면 노인네들은 왜 저렇게 시끄러워? 라는 눈초리를 받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의견을 말하면 어르신은 가만히 계세요 라는 댓글이 달립니다. 사회가 노인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아픈 일인지 아십니까? 평생 이 사회를 위해 일하고 세금을 내고 나라를 키워왔는데 이제 와서 필요 없는 사람 취급을 받는 겁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돈 많은 노인들이 더 쓸쓸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 돈을 보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존재감을 유지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째, 은퇴 전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은퇴하고 나서 뭘 하지? 라고 생각하면 늦습니다. 은퇴 5년 전부터 준비를 시작하세요. 은퇴 후에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떤 정체성을 가질 것인지 고민하세요. 새로운 취미를 개발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새로운 역할을 찾으세요. 둘째, 일 외에 정체성을 만드세요. 회사 임원이 여러분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은 여러분 인생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다른 정체성도 가지세요. 등산 동호회 회원, 봉사활동가, 손주들의 할아버지, 아마추어 사진작가. 이런 다양한 정체성이 있으면 하나를 잃어도 다른 것이 남습니다. 셋째, 봉사활동을 하세요. 누군가를 돕는 일은 강력한 존재 이유를 제공합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다. 이런 느낌이 존재감을 지켜줍니다. 복지관에서 봉사하거나 재능 기부를 하거나 멘토링을 하거나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존재 가치를 증명합니다. 넷째, 평생 학습을 하세요. 배움은 나이가 없습니다. 70대에도 80대에도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새로운 악기를 배우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세요. 배우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끼고 존재감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후배들을 키우세요. 여러분이 평생 쌓은 경험과 지혜는 귀중한 자산입니다.
그것을 후배들에게 전수하세요. 멘토가 되어주세요. 조언을 해주세요. 그러면 후배들이 여러분을 존경하고 필요로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존재감을 지켜줍니다. 여러분, 존재감의 상실은 정말 무섭습니다. 때로는 건강 문제보다, 경제적 문제보다 더 힘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는 왜 사는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돈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일 외에 정체성을 만들고 의미 있는 활동을 하고 관계를 맺으세요. 그것이 나이 들어서도 존재감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이제 5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이너스. 자, 5번째 이야기입니다. 70대 이후 아무리 부자라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바로 가족의 진심입니다. 이것은 정말 아이러니한 이야기입니다. 돈이 많으면 가족들이 더 잘해줄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돈이 가족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고 진심을 가로막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유산 앞에서 변하는 가족들. 부모님이 재산이 많으면 자녀들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물론 모든 자녀가 그런 건 아닙니다. 진심으로 부모님을 사랑하는 자녀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재산 문제는 가족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부모님이 70대, 80대가 되면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상속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형제들과 어떻게 나눌까? 부모님을 더 잘 모시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습니다. 그러면 부모님과의 관계가 순수하지 않게 됩니다. 부모님도 그걸 느낍니다. 저 애가 진심으로 나를 사랑해서 오는 걸까? 아니면 유산 때문에 잘해주는 걸까? 이런 의심이 들면 가족 간의 신뢰가 무너집니다. 한 부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남편이 남긴 재산으로 수십억 원을 가지고 계십니다. 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70대 중반이 되시면서 자녀들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들르던 게 갑자기 일주일에 한 번씩 오기 시작했습니다. 올 때마다 고급 과일이며 건강식품을 사왔습니다. 어머니 건강 챙기셔야죠. 둘째 딸은 병원에 모시고 가겠다며 자주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건강검진 받으셔야 해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막내 아들은 주말마다 식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가족들이랑 같이 밥 먹어요. 처음에는 할머니도 기뻤습니다. 자식들이 효도를 하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자녀들이 만날 때마다 재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요즘 부동산 시장이 어떻다던데요? 어머니 명의로 된 집이 몇 채 있으시죠? 혹시 유언장은 쓰셨어요? 자녀들끼리도 경쟁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누가 어머니를 더 자주 찾아뵙는지, 누가 더 비싼 선물을 하는지, 심지어 자녀들끼리 싸우기도 했습니다. 형은 어머니한테 얼마나 용돈 드렸어? 나만 희생하는 것 같아. 할머니는 점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자식들이 나를 사랑해서 오는 게 아니라 내 재산 때문에 오는구나. 이 깨달음이 얼마나 슬펐을까요? 결국 이 할머니는 자녀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재산은 다 사회에 기부할 거야. 너희들 몫은 없어. 자녀들은 충격을 받았고 이후로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할머니는 혼자 사시게 되었습니다. 재산은 있지만 가족은 없습니다. 이게 행복일까요? 둘째, 돈 줘도 자주 안 오는 이유.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자식들한테 돈을 많이 주면 자주 오겠지.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돈을 줘도 자주 안 옵니다. 왜 그럴까요? 자녀들도 바쁘기 때문입니다. 일도 해야 하고 육아도 해야 하고 본인들의 삶도 있습니다. 부모님 집까지 가는 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 피곤합니다. 특히 부모님이 돈은 많이 주시지만 만날 때마다 잔소리를 하신다면 너는 왜 아직도 그 모양이냐? 돈을 이렇게 많이 줬는데 왜 성과가 없냐?
형은 이렇게 성공했는데 너는 뭐 하냐? 이런 말들을 듣고 싶지 않으니까 가기 싫어집니다. 돈으로 자녀의 마음을 살 수 없습니다. 자녀들이 진짜 원하는 건 돈이 아닙니다. 진심 어린 관심과 사랑입니다. 요즘 힘들지 않니?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지 이야기해. 내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 이런 말들이 자녀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셋째, 진짜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관심. 70대, 80대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진짜 원하는 게 뭘까요? 돈을 드리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관심을 받고 싶은 겁니다. 자주 만나고 싶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 손주들을 보고 싶고, 그저 나는 아직 필요한 사람이구나라는 느낌을 받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많은 자녀들이 이것을 모릅니다. 부모님은 돈이 많으니까 걱정 없으시겠지. 우리가 자주 안 가도 괜찮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외롭습니다. 돈이 외로움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한 부자 할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식들한테 매달 100만 원씩 용돈을 줘. 그런데 전화 한 통 없어. 명절 때나 얼굴 봐. 그것도 한두 시간 있다가 바로 가버려. 나는 그냥 현금 인출기 같아. 가슴이 아픈 말입니다. 넷째, 너무 늦기 전에 관계를 회복하세요. 가족 관계는 돈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시간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만약 지금 자녀들과의 관계가 소원하다면 늦기 전에 회복하세요. 어떻게 회복할까요? 먼저 돈 이야기를 줄이세요. 만날 때마다 용돈을 주고 재산 이야기를 하면 관계가 순수해질 수 없습니다. 대신 자녀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요즘 무슨 일을 하는지, 무엇이 힘든지, 무엇이 즐거운지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세요. 잔소리를 줄이세요. 너는 왜 이 모양이냐가 아니라 내가 행복하면 되라고 말하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형은 이런데 너는 이라는 말은 상처만 줍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세요. 밥을 먹거나 산책을 하거나 그냥 같이 텔레비전을 보는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다섯째, 진짜 유산은 무엇인가? 돈을 많이 남기는 것이 진짜 유산일까요? 아닙니다. 진짜 유산은 사랑의 기억입니다. 할아버지는 나를 정말 사랑하셨어. 할머니와 함께한 시간이 정말 행복했어. 부모님이 보여주신 삶의 태도를 본받고 싶어. 이런 기억들이 진짜 유산입니다. 수십억을 남겨도 자녀들이 아버지를 그리워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반대로 많은 돈을 남기지 못해도 자녀들이 부모님을 사랑으로 기억한다면 그것이 진짜 성공입니다. 여러분, 가족의 진심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관계에 투자하세요. 돈보다 시간을 주세요. 잔소리보다 사랑을 주세요. 그것이 70대, 80대에 외롭지 않은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럼 이제 여섯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이너스. 자, 여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70대 이후 아무리 부자라도 피할 수 없는 것, 바로 죽음 앞에 평등입니다. 이것은 가장 명확하고 가장 공평한 진실입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누구나 죽습니다.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권력이 아무리 세도 죽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중국의 진시황은 불로초를 찾아 헤맸지만 결국 죽었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는 거대한 피라미드를 지었지만 결국 죽었습니다. 현대의 부자들도 최고의 의료 기술을 동원하지만 결국 죽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숙명입니다. 그런데 왜 이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죽음을 상기시켜서 무섭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첫째, 관 속에 돈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살아있을 때는 잘 모릅니다. 돈을 더 벌어야 해. 재산을 더 모아야 해.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수백억이 있든 수천억이 있든 관 속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남은 건 자녀들이 가져갑니다. 여러분이 평생 모은 재산이 자녀들 손에 넘어가는 순간 끝입니다.
그걸 위해 평생을 산 겁니까? 자녀들이 행복하게 쓴다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유산 때문에 형제들이 싸웁니다. 법정 다툼까지 가기도 합니다. 부모님이 평생 모은 재산이 자녀들 싸우는 원인이 됩니다. 이게 여러분이 원하던 결말입니까? 한 재벌 회장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80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수조 원의 재산을 남기셨습니다. 장례식은 성대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왔고 언론에서도 크게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자녀들 간의 상속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가 나한테 회사를 맡기신다고 하셨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형만 너무 많이 가져간다며 반발했습니다. 딸들도 우리도 똑같이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법정 다툼으로 갔고 2년 동안 재판이 이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형제들은 원수가 되었습니다. 명절에도 만나지 않고 전화도 끊고 회장님이 평생 이뤄놓은 가문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자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돈은 많이 남겼지만 가족은 파괴되었습니다. 이게 성공한 인생일까요? 둘째, 남는 것과 사라지는 것. 죽고 나면 무엇이 남을까요? 재산?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진짜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의 기억입니다. 저분은 정말 좋은 분이셨어. 저분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왔어. 저분과 함께한 시간이 정말 행복했어. 이런 기억들이 진짜 유산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사람들이 이렇게 기억한다면 저 사람은 돈밖에 몰랐어. 가족한테도 냉정했지. 직원들을 혹독하게 다뤘어. 이런 기억들이 남는다면 그게 성공한 인생일까요? 스티브 잡스는 죽기 전에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는 인생의 정점에 도달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내 인생이 성공의 전형이다. 하지만 일과 명예를 제외하면 내게 남은 기쁨이 별로 없다. 결국 부는 내가 자랑할 수 있는 인생의 사실이 아니다. 병상에 누워 인생을 회상하면서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평생 자랑스러워하던 인정과 부가 죽음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어둠 속에서 생명 유지 장치가 만들어내는 기계음을 듣고 천장의 희미한 불빛을 보면서 나는 죽음의 그림자가 점점 다가오는 것을 느낀다. 이제야 나는 안다. 인생에서 충분한 부를 축적했을 때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부와 관련 없는 것들이라는 것을. 그것은 사랑, 예술, 어릴 적 꿈일 수도 있다. 끊임없이 부를 추구하는 것은 사람을 뒤틀리게 만든다. 내 인생에서 나는 이제 깨닫는다. 신이 우리에게 감각을 주신 것은 우리가 사랑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가족의 사랑, 우정, 자연의 사랑. 부와 명예가 아니라. 이 말이 진짜인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말에 담긴 진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는 것. 셋째, 무엇을 남길 것인가?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남기고 싶으신가요? 큰 재산? 훌륭한 업적? 명예? 물론 이런 것들도 좋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지 않을까요? 사랑의 기억, 좋은 영향, 따뜻한 추억. 이런 것들이 진짜 유산이 아닐까요? 자녀들이 부모님을 기억할 때 어떤 기억을 가지기를 바라시나요? 아버지는 돈을 많이 벌었어. 이런 기억일까요? 아니면 아버지는 나를 정말 사랑하셨어. 바쁘셔도 시간을 내서 같이 놀아주셨어. 아버지와 함께한 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 이런 기억일까요? 어떤 기억을 남기고 싶으신가요? 넷째, 행복의 진짜 정의. 70대, 80대가 되면 깨닫습니다. 행복은 돈이 아니었다는 것을. 행복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산책하는 것이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웃는 것이었습니다. 손주의 웃음소리를 듣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작은 순간들이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더 큰 집, 더 비싼 차, 더 많은 돈.
이런 것들이 행복을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깨달으세요? 늦기 전에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가족의 미소, 친구의 전화, 따뜻한 햇살, 맛있는 밥 한 끼, 이런 것들이 행복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정리로 들어가겠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70대 이후 아무리 부자라도 피할 수 없는 6가지 현실을 살펴봤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첫째, 건강.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관리해야 합니다. 둘째, 외로움. 돈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진심 어린 관계가 필요합니다. 셋째, 시간. 돈으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을 해야 합니다. 넷째, 존재감. 돈으로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의미 있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가족의 진심.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사랑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여섯째, 죽음. 돈으로 피할 수 없습니다. 남길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돈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구체적인 실천 방법 7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건강에 투자하세요. 매일 30분씩 걷기, 규칙적인 식사, 충분한 수면, 정기 검진.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꾸준히 하세요. 건강은 나이 들어서 가장 큰 재산이 됩니다. 둘째, 관계에 시간을 쓰세요. 가족, 친구들과 자주 만나세요. 전화도 하고 밥도 먹고 이야기도 나누세요. 관계는 시간을 들여야 깊어집니다. 셋째, 지금 하고 싶은 것을 하세요. 나중에를 기다리지 마세요. 여행 가고 싶으면 지금 가세요. 배우고 싶으면 지금 배우세요. 나중에는 몸이 안 따라줍니다. 넷째, 일 외에 정체성을 만드세요. 취미를 가지세요. 봉사활동을 하세요. 새로운 것을 배우세요. 은퇴 후에도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다섯째, 자녀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세요. 돈으로 사랑을 사려고 하지 마세요.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시간을 함께 보내세요. 잔소리를 줄이고 사랑을 표현하세요. 여섯째, 작은 행복에 감사하세요. 매일 감사 일기를 쓰세요. 오늘 있었던 좋은 일, 감사한 일을 적으세요. 행복은 큰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작은 순간들에서 옵니다. 일곱째, 남길 것을 생각하세요. 돈만 남길 게 아니라 좋은 기억을 남기세요. 사랑의 추억, 좋은 영향, 따뜻한 말들. 이런 것들이 진짜 유산입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자, 이제 정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이 영상이 무겁게 느껴지셨나요? 부자도 결국 불행하구나 하는 생각이 드셨나요? 그건 제가 전하려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희망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돈이 많든 적든 70대 이후에 정말 중요한 것은 따로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다는 것. 부자가 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건강도 챙기고 관계도 챙기고 의미도 찾고 사랑도 주고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성공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세요. 오늘 가족에게 전화하세요.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오늘 30분 산책하세요. 오늘 감사한 것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노년을 행복하게 만들 겁니다. 돈이 많든 적든 부자든 가난하든 70대 이후에 행복하려면 결국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건강, 관계, 의미, 사랑. 이런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지만 노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70대, 80대는 정말 황금기가 될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70대 이후에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다룰 예정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나이 들어서도 행복하게 사는지 그들의 구체적인 습관과 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고 놓치지 마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노년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의미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세요.